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주제 관심이 2차 전지니까 네네네. 2차 전지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는 테슬라 뭐 수요 위축 이런 것 때문에 판매 대수 기대보다 낮다고 하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네네. 2차 전지 연말에 빠진 건 수급적 요인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뭐 갔다가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테슬라 이런 그 전략과 그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에 그 2차 전지 섹터가 빠진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약간 우려. 예.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에 BY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가격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MS를 올렸고요.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보험 등록 건수가 빠지면서 중국 시장의 수요 위축이 분명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경이나 뭐 상해에서 만들었다. 네. 근데 그 물건들의 40% 이상을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내수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수요 위축은 분명히 된 겁니다. BYD가 월등하게 좋아졌고 테슬라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약간 위축된 건 맞는데 그 물량들을 유럽으로 빼면서 유럽 수출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 하반기에 유럽 쪽에 전기차 어떤 매출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에 수출을 하면서 테슬라 메이크업을 했을 거로 보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괜찮아졌고, 또한 최근에 보면 그 주가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미국 쪽도 상당히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가격 인하를 최근에 재고가 확실하게 확 빠지고 있습니다. 재고가 빠진다는 것은 이제 출고가 모델 Y가 가격 조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테슬라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연말에 뭐 트위터 관련된 인수 관련 자금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하반기에 주가가 좀 빠진 거는 연간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기관을 열린 입장에서는 연말 되기 전에 차익실현을 먼저 합니다. 네. 수급적인 것도 있고, 두 번째 4분기에 약간 실적들이 미스를 하게 됩니다. 네. 4분기 셀이나 소재업체들이 대부분 다 약간 쉬어가는 재고 조정의 이슈가 네. 있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쉬어간다는 점,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1월 27일인가요? 그때부터 네. 500 이슈가 있기 때문에 500 이슈 이전까지 물량을 먼저 이제 좀 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주가가 빠졌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NCM 쪽 관련된 부분들, 네. 이 소재가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리튬 가격도 빠지고 있고요. 그럼 그 외에도 뭐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쪽도 대부분 다 이제 원재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원재료 빠지면 그렇죠. 셀 가격도 이제 그렇죠. 소재나 셀도 대부분 ASP가 대부분 다 연동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의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이 셀 소재도 다 같이 빠지는 구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그러면 볼륨에 대한 성장이 결국은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수요가 엄청 많아지면 메이크업이 되는데 지금 경기 이슈로 봤을 때는 수요가 그렇게 폭발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매출 볼륨이 좀 빠지면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도 성장에 대한 그림이 조금 완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어쨌든 많이 빠진 거죠. 근데 또 적당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이제 리바운딩이 지금은 나오는 구간이고, 테슬라가 물량을 갖다 이렇게 뭐 워낙 많이 밀어내기 시작하면 또 수혜주는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물량 수혜주는 우리가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네. 테슬라의 물량이 많이 많아지고 이번에 가격을 이렇게 20% 가까이 낮추면서 모델 Y가 또 급격하게 많이 나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연동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매출과 연동된 회사는 딱 두 회사죠. LNF하고 만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만도도 북미 공장. 만도는 2차 전지 쪽은 아닌데 부품으로 부품으로 테슬라 쪽에 만도가 이제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뭐 LNF 같은 경우는 엔솔을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테슬라 쪽 향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LNF가 또 이제 테슬라 물량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물량 증가 수혜를 보는 LNF나 만도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좀 밸류가 좀 높은 상태라 약간 좀 어정쩡하고 일진버티너스 같은 경우는 동박 쪽은 좋아집니다. 요즘 구리 가격이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풍산도 좋아지지만 동박의 가격이 좋아지면 이제 결국 구리가 좋아지면 동박이 연동해서 가격이 가니까 일진머티리얼즈는 롯데케미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금 삼성이 SDI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SKC가 동박 관련된 계약을 LG엔솔과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롯데와 LG에너지솔루션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LG에너솔루션과의 계약을 일진모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일진모터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삼성 예. SDI와 계약 이외에 LG 엔솔 쪽으로도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마무리 진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예. 동박 쪽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연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네. 일진모터즈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량을 베이스로 보면 LNF나 만도를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였지만 2024년도부터 개화되는 실리콘 응급제 예. 그리고 CNT 도전제 네, 이쪽은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주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와 뭐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거론이 되니까 관련된 쪽도 좀 스타디를 해볼 쫙 정리해 주셨네. 네. 근데 아까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치킨 게임 한 거냐 했더니 그건 또 따로 말씀해 주신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게임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 MS로 보면 테슬라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예. 그 테슬라가 여기에서 얼마나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판매가 70% 80% MS를 갖고 있는데 치킨 게임을 한다고 80% 정도, 70% 정도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가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치킨 게임은 의미가 없고요. 네.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어떤 보급률을 봤을 때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북미 쪽에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보급률이 뭐 한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벌써 3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은 지금보다 미국 시장은 벌써 한 3배 정도 시장이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고, 유럽 쪽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약간 포화 상태로 간다고 보지만 결국 그쪽은 로컬 업체들이 잘하는 거고,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어떤 시장은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그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전기차 내에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MS를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면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아마 이번에 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좀 가격이 빠져 있는 게 기회입니까? 아니면 뭐 중립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월 LG 에너지에 27일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렇죠. 예, 1월 예. 27일이 뭐 오버행 나온다고 하면 뭐 그 전에 한 며칠 전부터 슬슬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1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쉬어가고 예. 1분기가 오버행 영향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오버행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은 장기 성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사모아 가야 될 좀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차전지 뭐 항상 관심 있는 섹터인데요. 경제톡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의 아이디어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